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방송 울렁증이 이게 쉽게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자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분기까지는 좀 안심하고 주식해도 된다라는 주제고요. 자, 일단 오늘 장 먼저 브리핑 해드릴게요. IT 대형주들이 실적 불확실성 나왔지만 어쨌든 시장이 버텨주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무마시켰어요. 그러면서 강한 양봉으로 60일선을 돌파하는 5일선이 60일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박스권이라 특별한 코멘트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업종 자체가 IT, 금융, 기계, 철강 쪽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시장을 자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바이오 제약이 순환매 특성상 조금 주춤하는 모습,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비교적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코스피 넘어가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박스권, 그리고 상단에 있는, 어쨌든 코스닥도 코스피도 주식하기에는 진짜 좋은 장인 것 같아요. 박스권 장이긴 한데 개별 주식이 아니라, 작년에는 개별 주식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업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놈을 잡아서 단타치기 좋은 장인 거죠. 흐름이 막 급격하게 꺾이지도 않기 때문에, 시장에 든든한 미국, 중국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급락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때는 데이 트레이더들한테는 돈 벌기 진짜 좋은 장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장에는 계속 꾸준히 롤오버 하시고 하루를 넘기시는 게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알겠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시장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회를 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기다리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얘기가, 이제 결과가 일부 나오겠죠. 지금 오늘만 해도 언론 플레이가 아주 좋았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던데, 사실상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까보면 막상 별거 없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서로의 눈치 보기나 서로의 패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료 소멸입니다. 급성 소멸이에요. 금방 또 어떤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아주 큰 악재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과 LG전자의 실적 쇼크도 시장에 반영이 된 건 아니에요. 시장이 좋아서 버텨줬던 거지. 일단은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악재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650선 지지, 그다음에 코스피 2050선 지지 선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박스권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재료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개인들이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이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35원 밑으로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일본과 상해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가져오려고 해도 사실은 시장의 큰 흐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종목의 분석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장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시장의 흐름을 세뇌를 시켜드리면서 이제 큰 흐름을 잡아드리는 게 맞다고 보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하면서 종목을 제가 한 20개 정도 더 드린 것 같은데, 사실 한 15개 이상은 지금 약세장에서도 선방이 아니라 안 팔아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단기 고점을 찍으면서 이제 제 유튜브 생명을 연장을 시켜줬고, 이제 200일선이나 장기 추세가 꺾이지 않은 이제 대형주들을 관심 종목에 따로 넣어두셔라 하는 게 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바로 반등하는 거 보시면 대형주들은 급락한
장에서의 대형주들은 반등이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추세가 꺾인 종목은 싸다고 건드리시면 안 돼요. 추세가 꺾인 종목은 이제 계속해서 건드리게 되면 이제 물타게 되고 또 물타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요. 점점 수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날아가고 이러면 심리가 중요한데, 이제 심리적으로 멘탈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돈이 돈 같지가 않고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지는 건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가 꺾인 종목들은 지금 장에서는 손을 털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안 좋은 얘기는 했지만 시장이 일단은 좋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미국 금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연준 의장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겠다 해놓고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미국 경기 상황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제 연준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년 9월에는 이만큼 올릴 수 있을,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3개월 후에 보니까 3%밖에 못 올리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9년에 대한 기대치에서도 9월 달에는 2.5%가 오를 것 같다고 했는데 막상 3개월 지나 보니까 경기가 그만큼 올릴 가능성이 낮다. 뭐 뒤에 일은 자기들 일이 아니겠죠. 패스해두시고. 그 주택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꺾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신규 고용, 그동안 미국 경기를 이끌어오던 트럼프 효과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추세가 꺾인 모습이었고요. 그와 반대로 제조업 부분의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금리를 몇 번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몇 번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해석이 많죠. 어쨌든 다시 말해서 몇 번 올릴 것인가에 대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한 번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 한 번이 금리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금리 올렸을 경우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가 금리 정점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동결하거나 내려가겠죠. 작년 말에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죠. 근데 당연히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 경기의 장기적인 전망이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2년짜리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뻔했잖아요. 경기가 뭐가 꼬였다는 거죠. 장기적인 전망이 어둡다는 거고 그만큼 심각하다는 상황이 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리를 3번 올리겠다고 했었어요. 3번 올렸을 경우에는 2년물 금리, 5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금리를 한 번 이상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국면에 왔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고 금리 올렸을 경우에 장단기 금리차도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짜리 채권의 범위가 2.5에서 2.9,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한 번 올리면 비슷한 수준이 거의 될 거고요. 두 번 올리면 역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스탠스는 경기 문제, 장단기 금리 문제를 봤을 때 한 번이라는 이제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한 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일부 증권사들만 한 번, 두 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나온 레포트들은 거의 다 한 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것도 6월에. 상반기에는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한 번입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한 번 올리게 되면 이 단기 사이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이면서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금리.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이 빨간 게 금리고요. 오른쪽이 주가입니다. S&P. 그래서 금리가 역사상 단기 사이클에서 최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려옵니다. 이거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면 주식도 따라 올라가고요. 또 단기 사이클에서 최고점의 금리 수준에서 내려올 때는 어김없이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로금리에서 주가를 지금 금리를 지금 2.55까지 올렸죠. 그 다음에 정점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점을 찍을 때까지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올랐었죠. 여기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결론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급한 이슈 말고도 사실은 이제 실적 시즌 맞아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경기에 리세션 신호가 올 것 같긴 합니다. 실적이 뭐 좋은 기업도 있겠지만 안 좋은 기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지만 6월까지는 금리를 정점에 찍을 수 있는 6월까지는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보면은 시장은 견조할 것이다. 적어도 하방의 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1980에도 못 샀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더 빠질까봐. 근데 2060에서는 당연히 현재는 못 사겠죠. 어쨌든 그렇지만 현 구간은 어쨌든 그 레벨은 2000에서 2050선에 그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1970을 저점으로 두고 박스권에서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 상반기 1분기 적어도 1분기 이상까지는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길게 본다면 2분기까지 정리를 하면 다시 이제 금리가 최고점에서 내려오는 국면이 증시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가장 좋은 전략은 이제 2019년에 가장 좋은 전략은 상반기까지 매도한 자금을 조금씩 이익 실현해서 현금화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이제 계속 아마 뭐 잠깐 동안 끊거나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끊지는 못하실 텐데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는 쪽이 좀 유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는 상반기까지 주식을 돈 많이 벌어 놓으시고 아주 알차게 돈 벌어 놓으시고 단타로 아니면 뭐 괜찮은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서 하반기 때는 조금 어차피 그때까지 제가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큰 흐름을 잡아 놓으시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